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5월 26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 종목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풍산인데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수십 년 됐는데 풍산 그죠? 예전에 뭐 TVCF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 근래 들어선 TVCF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플레이션 수혜주 풍산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풍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신동 사업 부문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방위 산업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 산업 부문은 구리, 아연, 니켈 이게 다 뭐죠? 비철금속이죠. 이런 비철금속을 가져다가 이걸 소재로 해서 신동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위 산업 분야는 이제 탄약을 제조합니다. 탄약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도 1분기 그 실적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연결이에요. 이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24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이 됐어요.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순이익은 454억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 동기하고 2020년도 동기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32억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54억 흑자가 났다. 그래서 이렇고 실적은 그 다음에 이 풍산은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는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가격.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리 가격, 구리 시세하고 이 풍산의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풍산의 그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을 보면 표시를 좀 할게요. 이때부터 이렇게 쭉 꾸준히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서 약간 하락 반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톤당 구리 가격이 1톤당 9,943달러입니다. 9,943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전에는 이제 10,000달러가 넘었었는데 5월 10일 날 이때가 이제 구리 가격 최정점인데 지금 조금 빠졌어요. 빠졌는데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풍산 이따 주가 차트 확인해 드리겠지만 풍산의 주가는 거의 구리 가격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항상 하나의 투자 지표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구리 가격뿐만이 아니죠. 웬만한 그 원자재, 구리도 원자재잖아요.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일종의 산업재 소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닥터, 쿠퍼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일단 전선이죠. 전선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 밖에도 우리 산업 분야 곳곳에 여러 군데 걸쳐서 구리가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항상 이 구리 시세를 보면은 지금 그 경기가 어떤지 그것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구리 가격도 많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2021년도 4월 달에 채권을 좀 발행했는데 풍산이 원래는 700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 인기가 너무 폭발했어요. 인기가 폭발해 갖고 거의 10배 육박하는 약 6,900억 정도의 뭉칫돈이 몰려 갖고 인기 폭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0억 원래 700억어치 정도 발행하려고 했던 거를 300억을 증액을 시켜갖고 1000억 규모로 증액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인기가 많다. 풍산의 채권이 왜 인기가 많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구리 가격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다. 원자재 랠리는 계속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원자재 랠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사업 분야가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야별로 비중을 보면은요. 사실 신동 부문이 72%를 차지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풍산에 있어서는. 그리고 방산 부분이 28%다. 왜 구리 가격이 더 중요하냐? 좀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 구리가 원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원가가 오르니까 풍산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품 판매 가격에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신동 부분은 원재료 구리죠. 물론 좀 아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구리 가격의 수익성이 결정이 된다. 구리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느냐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풍산의 수익성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제품 매출 대비 재료비 비율이 70에서 80%좀 높죠.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더 중요하다. 풍산은. 그래서 또 그래, 또 이 최근에 그 풍산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전기차, 소재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발빠르게 잽싸게 그 이쪽으로도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 수혜주 풍산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떨어지고 그 반대급부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물건의 가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참고로 알아두실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공급,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했던 구리라든가 각종 원자재,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뭐 많은 자재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그게 다 재료비고 비용이잖아요. 원가고.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품 가격도 반영을 시켜서 제품 가격도 올리겠죠.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려, 판매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야? 경기가 너무 좋아, 경기가 호황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소비를, 물건을 엄청나게 사재끼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폭발을 하니까 그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물건의 가격. 수요 공급의 법칙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됐냐 아직은 아니냐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지금 사전에서 보고 계시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아주 부자, 유명하신 분이죠. 누구죠? 짐 로저스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말이 맞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이 말에. 예, 인플레이션 지금 초입 구간이 이미 들어섰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앞서 말한 대로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냐, 저는 아직은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즉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미국 예를 들면서 뭐 보복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뭐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뭐 마스크도 뭐 제한적이지만 마스크도 벗는 걸 허용시키고 막 이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저도 같은 생각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뭐야, 이제 원자재 가격은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조만간에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럼 구리 가격도 당연히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럼 풍산의 실적도 다시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여기 밑에 이 구리 가격 전망 이렇게 하는데, 구리 가격 전망은 제가 말했던 그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구리 가격은 아까 약간 좀 조정 나왔다고, 약간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고점 톤당 10,000달러 찍고 조금 좀 빠져갖고 지금 9,943달러인데, 이거 조만간에 반드시 다시 반등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구리 가격 올라간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구체적으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저도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죠. 아직 시작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래.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구리 가격도 반드시 오를 것이다. 다시. 그럼 풍산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이게 풍산 주가 차트인데 조금 아쉬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리 가격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봐도 무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풍산의 주가도 쭉 올랐어요. 그래서 5월 12일 날 49,950원 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구리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최근 좀 주춤해졌잖아요. 여기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주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말이 맞죠?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구리 가격이랑 풍산 주가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좀 빠졌어요. 빠져갖고 지금 오늘 3.36% 하락이 나왔고 5월 26일인데 종가가 38,850원으로 끝났네요. 근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를게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은 자 여기서 자르면 이거를 자르면 요게 5일선이거든요. 요게 5일선이고 요게 21선 61선 121선 여기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무난하게 아주 아름다운 차트가 그려졌었어요. 완전 정배로 이루면서 그러다가 이 최근 구리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갔고 5일선이 21선을 지금 뚫고 내려왔어요. 그죠? 요게 21선인데 요 5일선이 좀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아직 61선 이게 61선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풍산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반드시 사세요.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는 항상 성급하게 막 하시면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구리 가격을 먼저 좀 보고 제가 보기엔 근데 구리 가격이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풍산의 주가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근데 좀 신중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보는데 그럼 앞으로 이 풍산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아까 말했지만 구리 가격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제가 또 표시를 할게요. 지켜보시다가 이 61선을 요 61선을 타치 안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 21선을 뚫었네. 요 21선을 뚫었네. 그러면 그때가 매수 적기다. 그러면 아마 그때 또 구리 가격도 아마 분명히 반드시 반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미 반등이. 그죠? 그래서 뚫었네 그럼 그때 매수 적기 하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러면 뭐 물론 뭐 안타깝지만 이렇게 더 쭉 하락을 해가지고 이 6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물론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설령 61선까지 내려와서 터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여기서 반등 틀어 올릴 것이다. 121선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요 61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좀 지켜보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켜보시다가 요 21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61선까지 뚫고 밑으로 이렇게 하락할 일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다만 21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요 21선 좀 지울게요. 요 21선을 다시 반등을 해서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매수하시라. 아셨죠? 핵심 포인트는 요 21선이다. 21선을 뚫고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면 그때가 매수 적기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라. 물론 100% 몰빵을 하지 마세요. 예, 비중 조절하시고요. 그래서 풍산은 지금부터 구리 가격이랑 같이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어떻게 보면 이 풍산은 원자재 관련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